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있는 내용들 좀 더 국내 내용들로 한번 연결해 보고요. 종목들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한풀 꺾인 임금 상승세. 과연 이게 안도 랠리인가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이나 뭐 실업률 이런 거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조심했으니까 전 계속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어땠습니까?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도 보면 네. 임금 상승세는 거기서도 조금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때는 사실상 뜨거운 고용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결의 약간의 전월 대비 조금 빠졌다는 이제 이 고용으로 과연 이 정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사실상 이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는 더욱더 금리의 폭 자체를 많이 내렸던 것이 사실상 ISM 이제 서비스업 지표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이 일단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배드 뉴스가 결국은 좋은 뉴스, 굿 뉴스가 되는지 이게 일단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하고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볼 것은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러게요. 이 점은 결국은 나중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또 수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 정도로서 한번 보시면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고용 보고서를 좀 더 자세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랐잖아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12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월스트리트전에서 한 20만 명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만 3천 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역시나 좋았다라는 평가를 일단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3.5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떨어졌죠. 사실상 뭐 3.7을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더욱더 실업률이 낮게 나왔었고 그만큼 이런 실업률은 거의 자연 실업률에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미국의 고용시장 계속적으로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저와 접객 관련돼서 고용이 6만 7천 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헬스케어 관련돼서도 5만 5천 명이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이제 관련돼서 이제 빅테크들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감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기저에 이런 서비스업에서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지표 자체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이 부분 자체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전월 대비 0.4와 전년 대비 5%의 증가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4.6%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 임금에 대한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관련돼서도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12월 고용 지표는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증거로 경기 침체의 위험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임금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우려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시장과 미 연준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자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역시나 지표가 나오고 이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했다라고 한 요 정도로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의견은 언제든지 지수가 하락이 되게 되면 바뀌겠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금이 상승해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올라간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히 이런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변화될 수 있는 조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 스트리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임금 상승세 둔화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추가 금리 인상이 강력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미 연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호가 된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이 의견에 대해서 뭐 믿는다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제 지표 나왔는데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ISM 쪽에서 나왔네요. 네, 이 서비스업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월 보게 되면 56.5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네네. 이게 50 밑으로 드디어 떨어졌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지금의 증시에는 사실 좋게 받아들였었는데 증시 기준으로. 뭐 이거만 놓고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죠. 네. 예. 근데 사실상 헷갈려요. 요 근래 보게 되면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로 받아들였던 적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어제는 조금 투자 심리라는 게 확실히 조금 달라졌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31개월 만에 이제 확장세에서 위축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뭐 다시 한 번 더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채권 금리였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채권 금리가 하락되는 부분이 일부 반영이 있었었지만 결국 10시에 이 ISM 서비스업 이 PMI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큰 폭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결정타였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bp가 하락을 하게 돼서 3.5를 기록을 하게 많이 됐고, 밀렸네요. 네, 이 2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18bp가 떨어져서 4.2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반대로 나스닥이라든지 기술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던 원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에 패드워치의 25bp 인상 확률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게 되면서 74%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50bp 인상 확률이 25%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50bp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었거든요. 그랬군요.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조금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본 거네요. 자, 그런 내용에 따르면 이제 성장주들이 또 여기에 또 수혜를 확 얻으면서 올라갔는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보게 되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예. 뭐 애플이 한 3% 정도 상승이 셌네요.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뭐 아마존도 3%, 메타가 2%,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1%. 정도의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빅테크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월가에서도 공교롭게 네. 이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 빅테크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내용의 요를 보게 되면은 네. 2022년도에 사실 빅테크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은 부분 하락을 했었었는데 예. 반대로 2023년도는 여기서의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하락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쪽으로 예. 많은 부분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S&P 500 같은 경우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의견에 더욱더 많은 부분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이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 관련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된다. 사전 얘기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이런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를 자극을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빅테크 사전 얘기 또 나오네요.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또 그야말로 변동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테슬라 계속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 얘기가 나왔죠. 것 같아요. 예. 예, 장 초반에 한 8%까지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시장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 회복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가격 인하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격 인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이터에서는 이 테슬라 이번 가격 인하가 핵심 생산 기지인 중국의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일부 외신에서는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추가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중국 시장의 호응을 기대가 되고 있고, 이는 이제 테슬라 납품에 공급하는 체인들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테슬라는 떨어지는데 테슬라는 떨어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량이 그렇죠.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급하게 될 공급 체인들은 당연히 매출액이 올라가죠.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아모그린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들도 투자 실미가 향후 보다 더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상 두 개 묻겠습니다. 반도체하고 태양광, 그야말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묶으셔도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즌 뚜렷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이 국내 반도체 이 섹터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ETF부터 그 관련된 종목들까지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이제 웰스파고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역시 긴축에 대해서 역풍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향후 길게 봤을 때는 이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됐었었고 유럽에서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명제 자체가 변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크게 이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퍼스솔라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셌어요. 전반적으로 좋았었고 진코솔라 에너지는 15%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오랜만에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뭐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이 고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태양광입니다. 하나솔루션.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사실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좋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상당히 하락세가 짙게 나오는 부분이었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유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가 투자 심리를 훼손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관련돼서 원부자재 관련된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이후에 한 30% 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의 하락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이 상당히 조금 구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엔 유럽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서 에너지 대란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선제적으로 많은 부분 수입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반대로 인력난이라든지 아니면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자재가 없게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실제적인 설치가 많은 부분 못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놓기만 사놓고요. 사놓기만 했던 거죠. 즉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더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가격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을 보게 되면 한 2월,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그 3월 이후부터는 결국 IRA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유럽에서에 대한 수요가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를 많은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4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하나솔루션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3,5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한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격은 많이 싸졌지만 역시나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발전 자산
부분 관련돼서도 네. 매각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매분기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조금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바닥권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좀 날려주십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